우리 한국에게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0년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충격적인 내용을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들은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시카고 출신의 미군 장교 존 로버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제가 대령이었던 작년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 사령부에서 근무했고 군 복무 30년 동안에는 전 세계의 여러 전장에서 근무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지구상의 전투 현장이나 군사적 갈등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아는 편이죠. 단 한 지역만 제외하고요. 그곳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이상하게 아직 한국에서만큼은 근무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주한미군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남아있어요. 천문학적인 비용과 함께 말이죠. 저는 미국의 국방부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회의가 끝나곤 했어요. 하지만 24년 가을부터 상황이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그의 두 번째 당선이죠. 그는 당선되자마자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CNN,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이 이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당사자인 한국 역시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진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철수 계획을 전개해야 하는가? 하지만 일부 장군들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군들 위주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주한미군 병사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고인 미국이 아니라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을 떠나기 싫어한다고? 저는 이들이 한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무기는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폴란드로 수조 원의 무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미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한국에 쏟아붓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국방부 장관도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거죠. 하지만 장관은 백악관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했어요. 가급적 주한미군 철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얻고 싶어 했죠.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국방부 인원을 파견해서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현장 조사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로버트 대령이 이번 조사를 맡아주게.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국방부 장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의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무언의 지시였죠. 사실 저 역시도 궁금했어요. 주한미군이 미국에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한국에 남고 싶어 한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건 100%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거꾸로 미국인이 한국에 남고 싶어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것도 미국 국방부의 장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갑자기 한국에 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한국은 현재 북한과 대치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진다면 저는 물론이고 서울의 30%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한 결정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국방부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했어요. 사안이 긴박하다 보니 저는 불과 이틀 뒤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전쟁 위기의 땅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었지만 인천공항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이 눈에 띄었고 입국 심사대에서는 사람이 많았지만 생각보다 매우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한미연합사에서 저를 마중 나온 인원과 함께
서울로 가는 차량에 탑승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탔는데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깨끗한 거리, 완벽하게 관리된 교통체계,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느껴지는 현대적 감각이 저를 압도했어요. 연합사에서 미팅을 마치고 저는 긴 비행 때문에 피곤해서 바로 호텔로 돌아와 쉬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와이파이의 속도였어요. 미국은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인터넷이 닿지 않거나 또는 속도가 느린 곳이 매우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와이파이 속도는 매우 빨랐어요. 노트북을 이용해서 대용량 파일을 전송하고 다운받는데도 불과 몇 초면 충분했어요. 어차피 전쟁이 나면 다 사라질 건데 왜 이리 인터넷에 큰 투자를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눈을 떴더니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였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연합사 동료에게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그러고 싶지는 않았어요. 방에 인터폰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전화 거는 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배고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로비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로비의 직원은 영어로 응답했어요. 그녀는 밖에 나갈 필요도 없고 방 안에서 배달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밤 12시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2번이나 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전 세계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로비로 나가 그녀의 도움을 받아 배달 주문을 했어요. 정말 30분도 안 되어 로비로 치킨이 배달되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를 데리러 연합사 장교가 왔어요. 저는 그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그는 서울 지하철은 미국의 지하철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시에 움직여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빠른 지하철일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모든 역에 화장실이 있고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합사본부에 도착해서 저는 한국군 지휘관 이재훈 준장을 만났어요. 그는 해외 유학 경험에 미국 파견 근무 경험이 있어서 영어가 굉장히 유창했어요. 로버트 대령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일부터는 한미연합 훈련이 있는데 마침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이재훈 준장은 연합사의 최첨단 군사 시뮬레이션 센터, 사이버 전투 대응실, 드론 통제실 등 다양한 시설을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모든 시스템은 오로지 한국 기술로 완전히 독자 개발되었다고 했어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장했다라는 그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을 품었어요. 제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한국군 장교가 그것도 원스타 장군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기에 믿어야만 했어요. 그날 저녁은 연합사에서 근무하는 미군 고위 장교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로버트 대령님, 이번에 오신 게 주한미군 철수 때문이라면서요? 새 대통령도 원하고 국방부도 원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그건 단순히 비용 때문이에요. 아직 결론은 안 났고 현재 조사 중이에요 라고 답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었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보았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는 전혀 전쟁 위기의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는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업저버로 제3자의 입장에서 훈련을 살펴보았어요. 북한의 침략이 있으면 저는 한국군보다는 당연히 미국이 북한군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한국군이 방어를 매우 잘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자체 개발 무기가 의외로 파괴력이 높았어요. 여기에 미군의 지원까지 더해지니 북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이어도 한미연합군의 군사력이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훈련 중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작한 건 아닌지 물어보았어요. 객관적 통계 자료에 입각하여 수치를 입력해서 만든 시뮬레이션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주한미군과 함께하니 연합군의 방어력은 매우 높았고 북한의 전투 의지를 단번에 꺾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북한이 왜 그동안 한미연합 훈련을 강하게 반대해왔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워싱턴에 보낼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한미군은 철수해도 된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글을 타이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타이핑을 멈추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군사력과 비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문구로 보고서를 시작했어요. 남은 며칠 동안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국의 군사력과 무기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평택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방문할 차례예요. 필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국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일정 중의 하나이죠. 저는 이곳에서 최대한 많은 미군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었어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미군들이었어요. 그들은 역시나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며 근무를 마치는 대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했어요. 이곳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생활도 불편해요.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의 의견은 매우 달랐어요. 1년 이상 이곳에서 복무한 사람들은 미군 철수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고위 장교들의 의견은 더더욱 근거가 명확했어요. 철수는 절대 안 됩니다. 만일 철수했다가 북한이 공격해서 내려온다면 다시 전세를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인명희생과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미군이 지금 한국에 주둔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희생은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이 클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예요. 일본보다 한국이 아시아 대륙에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에서 주한미군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 시 굉장히 중요한 기지가 될 겁니다. 일부 부사관들이나 초급 장교들의 의견도 저는 취합했어요. 저도 처음엔 한국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의 생활의 질이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는 확신에 찬 답변을 했어요. 한 상사는 전 제 계약이 끝나면 한국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너무 진지해서 거짓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처럼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들을수록 저는 한국이 단순한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파트너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펜타곤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담당 부서였어요. 이번 회의에는 국방차관까지도 참석해 계셨어요. 워싱턴 내 국방부 고위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심화되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이미 철수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화면 너머에서 국방차관은 로버트 대령, 지금까지의 평가를 듣고 싶소라고 말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관찰한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주는 동반자입니다. 한반도 상황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주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장군은 그럼 만일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우선 철수하면 미국은 군사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연합사에게 다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편 이미 많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 라고 답변 드렸어요. 이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어요. 주한미군 중 1년 이상 복무한 병사들 중 약 20%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고 계약 이후의 일부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 창업자 또는 한국 대기업에 취업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장군은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의료와 교육, 대중교통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편리해요. 라고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당신은 그동안 미군 철수에 대해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었나요? 국방차관님이 물어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직접 한국을 경험하니 저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철수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은 아시아 전체에서의 군사적 입지와 기술 경쟁력, 그리고 우리 미군 장병들이 누릴 소중한 해외 근무 경험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국방차관께서 저의 보고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화상회의는 종료되었어요. 로버트 대령, 당신의 경험은 매우 귀중하군요. 이 문제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전략에 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고 결국 국방부 내에서는 철수 논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안도와 함께 책임감마저 느꼈어요. 제 보고서와 현장 경험이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평택 미군 기지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한국 철수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졌어요. 수천 명의 주한 미군 장병들이 한국은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서명 운동에 동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많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좋고 편해요. 저는 미국보다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남겼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 미군 철수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연합사에서 다시 한번 이재훈 준장을 만났어요. 연합사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미군 철수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버트 대령님, 예전에는 많은 미군들이 빨리 떠나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서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미래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결국 미국 정부도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 드렸어요. 저는 보고서를 열심히 작성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했어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고서를 마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몇 주 후 미국 국방부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 정책을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백악관에서 직접 전달된 이 결정은 제 보고서와 미국 국방부의 여러 고위 간부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국방차관께서는 로버트 대령, 당신의 용기 있는 보고와 정확한 판단 덕분에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라며 전화를 통해 감사를 표하셨어요. 며칠 뒤 저는 미국 국방부로부터 연합사에 다시 파견될 기회를 받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저는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군 철수에 대한 찬성에서 완전히 바뀐 제 자신을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나약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서로 보완하며 발전해야 할 동반자입니다. 라는 확신이 제 마음 한구석 깊이 자리 잡았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전날 밤, 저는 미국의 밤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마음은 서울의 빽빽한 고층 건물과 한강에 반짝이는 야경이 더욱 그리워졌어요. 연합사로의 첫 출근 날, 저는 동료들에게 짧은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저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다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동반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었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의 이 말에 현장에 모인 한국과 미국의 장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 사회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에 등록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주말마다 가까운 지방 도시를 직접 방문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했어요. 미국의 넓은 집 대신 서울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저는 점점 한국의 편리함과 안전함에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합사에서 근무했던 많은 미국 장교들이 은퇴 후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도 은퇴 후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긴장의 연속인 전투 현장이 아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군인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한국의 한 대형 방위 산업체에서 국제협력자문위원으로 초빙받게 되었어요. 저는 아예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어요. 로버트 대령님의 현장 경험이 우리 회사와 미국과 한국 방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대표의 말에 저는 겸허히 승낙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힘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저는 연합사의 미군 장교가 아닌 한국 기업에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어느 주말 저녁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강 건너편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한강의 물결이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곳이야말로 제가 찾던 이상적인 삶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주한 미군 내에서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매료되고 정착을 희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다른 장교들도 한국에 와서 재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보고서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옛 동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제가 보고한 내용은 이 글에는 언급 안 되어 있지만 단순한 경제나 군사력 분석을 넘어 한국 사회의 행정 시스템, 첨단 인프라,
그리고 문화와 생활의 질까지 아우르는 종합평가였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미국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이자 미래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았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결국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어요. 결국 백악관은 제 보고서를 비롯한 현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철수 정책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장병들의 정착 의지와 한국의 우수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평가가 퍼져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은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파견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전에는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제가 직접 한국의 문화와 사회, 그리고 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체험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고 한국이 미국의 미래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깨달았답니다. 저와 같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에서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결국 미국 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철회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임무를 맡으며 양국의 협력을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제 경험과 목소리가 두 나라의 미래에 작은 기여라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양국의 미래를 위한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통해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정착한 한미군 장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생활의 우수성이 더 널리 알려지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